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명근 평가사입니다. 네, 김성황입니다. 네. 연기 스터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는데, 오늘 또 김상황 평가사 제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평사님 강의를 몇 년 하셨죠, 지금? 평가사님이랑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야, 평가사님 해야 돼. 아, 그래? 원래 한 16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터디 계속 안 하셨잖아요. 스터디는 강의 시작하고 한 5, 6년 정도 하고 10년 동안 안 했죠. 네. 근데 10년 만에 이제 올해 스터디부터, 연기부터 참여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뭐 사실 그동안 스터디를 안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 사실 대형법인에 있으면서 한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력이 좀 없었었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다시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그 중간에는 경쟁률이 좀 낮은 상황에서 굳이 뭐 내가 스터디 시장에서 계속 뭐 리딩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냥 기본 강의 위주로 수험가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어쨌든 뭐 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짜 이제 선별되고 퀄리티 있는 문제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좀 하우피스가 좀 쪼그라들었다. 그런 거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걱정이 앞서는 게, 예전에 이제 스터디 하실 때 제가 이제 수험생으로 들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학원은 아니지만, 그치. 우리 학원은 아니지만 요 앞에 있는 학원이었으면 지금 없어진.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2개 스터디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500명, 6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실강 듣는 것만. 심지어 그때는 일요일 날은 오시지도 않았고, 그죠? 아바타만. 네, 아바타만이라고 영상만 띄워주고, 이제 문제는 풀고 똑같이. 그리고 합쳐갖고 한 5, 60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지금 뭐 내가 당장 온다고 해가지고 뭐 네. 수강생들이 막 갑자기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적어서.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학원 수강생이든 어쨌든 저를 찾는 수강생이든 경쟁력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7,000명이 이제 출원한 시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합격률 자체가 너무너무 조금 낮은 상황이라서 뭐 돈도 돈이지만 돈은 별로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또 아니면 제가 더 늙어가지고 하겠어요 스터디를. 이게 지금 스터디 팀장할 그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아니 근데 뭐 사실 서울법학원 유동평가사도 뭐 계속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참고를 해야 돼. 뭐 되게 편하게 하는 건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원칙적으로 이 스터디, 특히 실무 스터디는 몸을 갈아야 돼요. 강사가? 네, 몸을 갈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첨삭부터 문제 출제까지 그리고 수강생들 스킨십까지 정말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체력이 걱정인 거고 뭐 조금 힘들면 수강생한테 좀 삐죽삐죽하겠지. 그렇죠. 좀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뭐 출제를 해도 모자랄 분이 법인에서 좀 대표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스터디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 이제 법인은 모르는 걸로 해야지. 법인은 모르는 걸로? 스터디 한다면 난리 나겠지. 그래서 하면 난리 난다. 왜 토요일 날인데?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스터디는 안 한다고 했었고 기본 강의 위주로만 한다고 했었는데 뭐 이제 지금 뭐 나도 살아야지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법인은 뭐 워낙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내가 꼭 안 해더라도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수험가에서는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있다. 생겼다. 못 이룬 게 있다. 생겼다. 다시 한번 탈환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지금 아직도 기준위원회 계시나요? 협회에서? 그치. 기준위원회는 계속 있긴 한데 뭐 그동안 각 성전설로 지침부터 영업 보상 지침부터 해서 뭐 또 영역을 쭉 왔었다가 기획이 하면서 이제 간사도 안 하고 뭐 위원은 자문위원은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뭐 기준위원회는 계속 했다고 봐야지. 그치. 그리고 예전에 뭐 우리 부동산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연구 영역 관련해 갖고 우리 이제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현업에서 중요하게 돌아가는 것들의 최전선에 실무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터디 팀장을 하고 문제를 출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제 뭐 같은 학원의 강사로서 또 이제 법인의 후배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어요, 내가. 이 얘기는 했었지. 하고는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을 다 이제 학원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 뭐 사실 자의반 타입은 아니겠어. 타이가 그 타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 타이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상 안 넣어주면 나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쨌든 환영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오신 거를. 황현아가 더 잘할 수도 있어, 나보다. 아니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뭘 표현해야 돼? 좀 다르겠죠, 서로. 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서로 다르게 있을 테니까. 뭐 연기부터 2기까지는 거의 내가 메인으로 하고 네. 3, 4기는 김승현 평가사 같이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나는 좀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1년의 평가, 실제 평가는 뭐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현업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실제 평가는 사실 막 1년에 한 10건 정도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김승현 평가사는 뭐 진짜 수백 건 평가를 하면서 또 실전에 있는 부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어가지고 김승현 평가사는 이제 3, 4기 때는 계속 같이 할 생각이에요. 네. 과거에 이제 스터디 하실 때 그때는 이제 수강생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었고 뭐 물론 그때와 지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어땠었나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스터디 수강생들이 많았을 때 그 당시 이제 실무 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때 좀 잘생겼지 않았나? 아니야, 그때 살이 더 빠졌긴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비슷해졌어. 비슷해졌어. 잘생긴 건 아니고. 그때는 총각이었지. 아, 그렇구나. 형수랑 결혼하기 전이었구나. 그렇지. 우리 와이프 공부하면서 베타를 시켰었지. 형수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이론 법규와의 조합도 좋았었고, 네. 그런데 조금 빡빡하고 힘들게 수험생들을 대했더니 그러니까 문제로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수험생들이 되게 좋아했었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무가 첫 시간이니까 항상 문제 풀러 들어가면 난 항상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씨 네가 100번에 풀어봐라 씨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확실히 그 당시에 문제 자체가 조금 퀄리티가 다른 학원하고는 좀 많이 달랐었어요. 왜냐면은 확실히 이게 이제 기출 문제 베이스로 내면서 현업에서 지금 이슈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좀 이렇게 억지스럽거나 무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험생들의 정신 승리를 위해서 네. 또 나 강의 잘하지, 나 했던 거 다 내고 있잖아. 이런 강의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 분석의 능력을 확실히 길러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무에 있어서는 이론적 측면에는 웬만한 수험생들은 다 알고 있다고 봐. 근데 이제 그 쟁점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그 자료가 어떤 연결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해주고 그걸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사실상 스터디가 해야 될 일이지 이론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해주는 거는 본인이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해요. 강병 시간에는 이게 스터디의 목적에 맞춰갖고 자료 배분이라든지 문제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텍스트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함의하는 바가 결국 뭐냐. 이게 이제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짚어가는 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너무 답습한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공시지가 기준법 출제했다고 공시지가 기준법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스터디에서는. 그러니까 표준제 공시지가의 자료에서 이게 연도별 공시지가 왜 나왔느냐, 공법상제한 처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왜 나왔느냐,
그다음에 이것과 연결되는 가치 형성 요인들의 자료들을 제시하는 패턴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이제 요거는 1+2 하고 해가지고 30% 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해당 사업에 따른 거니까 반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스터디가 할 일은 아니다. 그런 건 다 이론 강의에서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최소한 한 1기 정도까지만 가도 수험생들이 실무의 이론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 아니 잠시 까먹거나 혼돈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모르는 것들이 없다. 전혀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이제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안 된다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알겠지만 뭐 문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수험가에 처음 내가 이제. 그쵸. 그러니까 난 문제 분석이라는 그 네 글자를 실무에서 처음 쓰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상학 평가사였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실무로 한 4년 정도 물 먹다가 과락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거지로 23회 때. 아니야, 난 45점 넘었어, 그때. 잘했네. 네. 일본 거의 안 풀어가지고. DCF 6개였냐? 4개였죠, 4개. 네, 말도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025 스터디 연기부터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계속 이제 우리 얘기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중요한 게 첨삭이다, 지금. 첨삭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또 누가 하느냐, 또 어떤 자료를 첨삭에 이제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뭐 뻔한 거는 이제 연기 1기, 2기에 맞게 이제 즉 수준별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연기부터 100분이 시험을 볼 거예요. 그 100분인데 배점도 100점인가요? 배점은 한 90점? 90점? 정도 해서 10분 정도는 여유를 줄 생각이고, 물론 다 못 풀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개념에 입각하고 문제 분석의 루틴을 쉽게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는 문제를 위주로 일단 연기 때는 출제할 거고, 단계별로 1기, 2기로 갈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강사들이 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직접 첨삭하는 케이스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강생이 되게 작으면 직접 첨삭을 하는데, 그래도 뭐 100명, 200명 되는 스터디에서 강사가 직접 첨삭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첨삭을 하면서 이제 수험생들의 상황과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채점 후기 같은 것들도 뭐 채점 팀장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이런 건데 니들이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거를 최소한 실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그때 500명 스터디에서도 채점을 스터디 팀장들 다 불러놓고 칠판에다 다 쭉 써요, 답을.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해버리거든. 근데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상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직접 첨삭해서 좀 피드백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첨삭을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확인화도 좀 시키고. 확인화 좀 시키고. 첨삭을 아무래도 팀장이 하게 되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터디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의 전달보다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봤던 답안이 이렇더라. 이거는 이런 게 나쁘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답안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첨삭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100분이잖아요, 지금 실무가. 근데 뭐 너무 실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론법규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 그죠? 아무래도 연기는 실무 위주로 해야 되니까. 연기는 강평도 실무는 100분 할 거예요, 2시간. 이 두 번 나눠서. 그러니까 연기니까 내용 전달도 좀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60분 강평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100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강평을? 그럼 무조건 실무 강평이 1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100분을 이론법규 할 때 애들이 다 진이 빠져가지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 뭐 뒤로 해도 되는데. 뭐 그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요. 첨삭을 직접 하신다니 참. 네. 뭐 그러니까. 예전에 나 할 때는 왜 안 해줬어 첨삭을? 했지 그때 했다니까. 네. 팀장들랑 동시에 했다니까. 아니 그건 아는데 그 당시 그렇게 했었잖아 왜? 다 모아놓고 앞에서 문제 쭉 풀면은 그 채점 신청들이 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뭐 얘기 나올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앉아갖고 그냥 전수를 했었잖아 그 당시에. 그래요. 첨삭 많이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종일 첨삭 일주일 내 첨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무는 또 문제를 또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뭐 30부를 한다 그러면은 요번 주에 한 30명 말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인원들. 그다음에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해야지. 그게 맞겠어요. 네. 연기 스터디 이제 우리 7월 달에 시작하는 거죠? 20일인가?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처음 이제 들어와갖고 시험회라는 즉 모의고사라는 형태의 강의를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 임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난 지금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데 가고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를 내가 가서 한정된 시간 내에 쓰고 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아예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냥 시간을 잡아놓고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특히나 이론법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공대업 평가사랑도 지금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독종 커리큘럼에서 토요일날 들어가갖고 어느 정도 쓰게끔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일주일 내내 하다가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강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의 팀장과 그다음에 이제 후배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실무라는 것 자체가 강평이 이제 100분 이렇게 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스터디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연기나 일기까지도 실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공부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10년 만에 돌아오신 분 있으니까 잘 지도 판단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구시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실 수 있고, 문제 자체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네가 풀어봐라, 이거 되는 거냐 진짜, 뭐 이런 얘기, 그런 비판들은 나도 풀지. 틀려도 그렇지. 틀리겠죠. 진짜 틀리고. 계산기는 칠 수 있어요 지금? 엑셀. 엑셀. 그런 이제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고 뭐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